네, 방심위원 김유진입니다. 자, 9월 5일로 돌아가 봅니다. 9월 5일 방심위원회 소위가 열리죠? 네, 그때 참석했죠? 네, 그때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권이 긴급심의로 올라오죠? 네, 네. 그때 긴급심의로 올리는 거 반대하셨죠? 네. 예, 왜 반대하셨습니까? 긴급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방심위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들이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민원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유일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긴급심의가 일상화되어 버렸는데요. 긴급심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불편한 보도들이 긴급심의로 올라오게 되고 사실상 정치심의와 표적심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심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긴급심의는 재난이나 중대 공익침해,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합의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네. 이후에 긴급심의 안건이 급증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하고, 그 긴급심의 안건 의결 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당일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3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심소위는 본래 몇 명이 제적위원입니까? 그 당시에는 4명이죠? 4명이었습니다. 근데 옥시찬 위원이 참석 안 했죠? 네. 예, 3명이면 그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결. 의결 종족수는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표결에 붙이려고 해서 제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을 했더니 저를 기권 처리해서 2대1로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대1로 가결한 거 위법적인 거죠? 규칙 위반이죠?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날의 결정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9월 4일 국회에서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방심위를 통해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네. 네, 9월 4일 5시 이후에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PPT 띄우시죠? 자, 소위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까지 총 165건, 188건이라고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류일임 위원장 가족 지인 60건, 연관 의심단체 35건 맞습니다. 예, 다음 PPT. 자, 여기 쌍둥이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에 근무하던 단체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민원 넣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의 부인과 함께 대구 A수련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강요하진 않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됐냐면 누군지 모르는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말하기를 류일임 위원장의 후배가 부탁을 했다. 네, 그래서 동생이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로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민원 사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심의에 대해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긴급심의 안건이 그 이후에 9개월간 총 22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2건 중에 80%에 육박하는 18건이 정부 및 여당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긴급심의를 야기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용 보도의 내용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였습니다. 네, 그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네. 네, 이걸 언론사들이 인용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MBC 관련 보도가 22건 중에 혹시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 예, 못하겠습니다. 20건입니다. 그리고 이 20건 중에 이게 긴급심의 안건 중에 MBC 건이 20건, 이 20건 중에 16건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 보도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이후 KBS는 신속심의 1건, 문제없음 처리됐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3년, 2024년 뉴스 신뢰도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MBC입니다. 네, 그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58%, 2024년 57%입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김유진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원회에서 잘린 적 있으시죠? 네, 해촉됐습니다. 네, 왜 해촉됐습니까? 해촉을 건의했던 사유는 회의 진행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네, 법원에 갔죠? 네. 예,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해촉에 집행정지하면서 대해. 네. 지금 말씀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인정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재판부가
그리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공익성이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김유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온 방심위원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돌아와서 기쁘다기보다는 저의 진상규명 노력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원 하면서 류일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일임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기구가 언론통제기구로 전락을 했고 표적심의와 정치심의가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